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만 잘 실천한다면 누구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는 곧 공부나 업무에 있어 최고의 퍼포먼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장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체력관리 비법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으니 놓치기 싫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는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체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힘을 뜻하는데요. 체력이 부족하면 움직이기도 싫고 심지어 아프기도 할 수 있는 반면 체력이 좋으면 어떤 일이든 의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나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나 체력 증진을 위해 힘쓰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귀찮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체력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공부할 체력을 키운답시고 과한 운동으로 공부할 시간을 빼앗긴다거나 지나친 피로감으로 잠만 자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력 관리도 최대한 똑똑하게 하는 게 좋을 텐데요. 똑똑한 체력 관리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체력 관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체력 관리를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체력을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체력을 육체적 체력과 정신적 체력으로 나누는 것. 두 번째 차원은 시기에 따라서 20대와 30대 이후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차원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육체적 체력이야 앞에서도 설명을 했고 다들 잘 아는 개념일 테니 정신적 체력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정신적 체력은 목표한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체력이 바닥난다면 대표적으로 번아웃 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컨텐츠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신적 체력이 바닥날 경우 이를 오히려 육체적 체력에 투영해 본인의 상태를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된 의지력의 상실을 본인은 체력이 부족해 공부를 진행할 수 없다고 프레임을 덮어 씌워버리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거죠. 본인이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닌지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다루어 볼게요. 두 번째 차원은 시기에 따라 나누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20대와 30대 이후의 체력 관리는 전략적으로 조금 다르게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로는 젊은 나이는 생물학적으로 체력이 가장 강한 시기로 만약 본인이 목표한 곳, 가령 특정 시험이나 사업에 몸을 갈아 넣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고 해도 탈이 나지 않을 정도라면 조금 무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즉, 이 시기의 목표는 체력 관리가 주가 아닌 본인의 커리어 성취를 주로 삼는 겁니다. 생물학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몸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거나 장기적으로 공부나 일의 효율이 떨어짐을 느낀다면 본인의 루틴을 재점검하고 운동을 루틴에 추가하는 등 정교한 체력 관리가 들어가야겠죠. 30대 이후부터는 전략을 조금 바꿔야 하는데요.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더 노화가 진행되고 약화된 체력은 본인의 공부나 업무에 과거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만큼 체력 관리를 하는 만큼 공부나 일의 능률은 비례하여 증가하는 거고요. 즉, 운동을 포함한 체력 관리 루틴을 본인의 스케줄에 반드시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또 다른 철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이 나이 이상부터는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슬슬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생기는 배우자와 자식들, 그리고 점점 약해져가는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몸을 더 소중히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때는 본인의 몸과 산만을 지키며 몸을 조금 혹사시키더라도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시기로 활용할 수 있지만 30대 이상부터는 본인이 건강을 잃으면 주위 소중한 사람들의 삶도 같이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관리에 더욱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건강한 인생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체력관리 비법으로 넘어갈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 제가 건강과 뇌효율을 올리는 수면관리 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중요 내용만 이비하면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생체시계를 갖고 각자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리듬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 몸은 최대의 성과를 내는데 가령 위장관이 하는 소화기능, 간이 하는 해독작용 등이 있겠죠. 근데 이 생체시계를 컨트롤하는 게 뇌인 것이고 이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결국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인 것이다. 즉, 규칙적인 수면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까지 동반이 되었을 때 각 시간대별로 적절한 혈압, 각성도, 근력 및 심혈관의 기능, 호르몬 분비 정도가 다르게 조절이 되면서 건강한 신체가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습관 및 수면을 가진 사람은 이런 주기가 사라지고 하루 종일 멍하거나 근육에 활력이 떨어져 몸 안에 문제가 하나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뇌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과 체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적절한 수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적 피로도를 회복시키는 널렘 수면과 정신적 피로도, 기억력 회복을 위한 렘 수면으로 구성된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수면 관리 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
이 영상이 끝나고 반드시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른 자세와 적절한 스트레칭은 건강한 근육과 관절 상태를 유지해 장기적으로 체력 관리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머리부터 시작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른 자세의 정석에 대해 설명 들어갑니다. 빠르게 설명할 테니 집중해 주시고요. 올바른 머리의 위치, 옆에서 봤을 때 턱을 당겨주고 귀의 위치가 어깨 라인과 일치하는 곳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거북목 방지와 목과 안면부 근육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데요. 서 있을 때는 이를 지키기 쉽지만 앉아서 공부하거나 작업을 할 때는 지키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책받침대를 구입하거나 모니터 높이를 조절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20대 때까지는 이를 인식하지 않고 거북이처럼 목을 내밀고 책 속에 들어갈 것처럼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 모습은 현재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어깨는 두 개만 기억하세요. 뒤로 펴고 아래로 내려라입니다. 즉 앞으로 말지 말고 어깨뽕 맞은 것처럼 위로 올리고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승모근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합니다. 앉을 때는 당연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되 허리뼈의 앞으로 굴곡진 상태를 보조해주는 등받이의 모양을 갖춘 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형태가 부족하다면 허리 쿠션을 이 위치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의자 끝까지 밀어넣어 등받침에 닿을 정도로 앉아주고 엉덩이의 관절이 무릎 관절보단 약간 높은 정도, 발바닥은 바닥에 닿을 정도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척추 건강에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괜히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척추 다 망가뜨리지 말고. 하지만 공부나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자세가 무너지기 십상이고 장시간 지속될 시 근육의 짧아짐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근육통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 어깨 및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은 저번 수면관리법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스트레칭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하루에 6번, 한 번 할 때 6회, 그리고 한 자세당 6초를 유지를 해주는 게 이상적이지만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적당한 횟수라도 타협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스트레칭을 지시할 때도 저 모든 횟수를 채우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체력 관리를 두 개의 차원을 나눠서 설명드린 이유도 이 운동에 대해 보다 디테일하게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전자는 조깅, 후자로는 웨이트 트레이닝 등이 있겠죠. 일단 효능부터 말씀드리고 적당한 횟수와 빈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게 되죠. 이를 반복 시 심장의 크기가 증가해 한 번의 수축으로 훨씬 더 많은 혈액을 온몸에 공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그만큼 심박수가 감소해 흥분과 관련된 교감신경 작용이 감소하고 이완과 관련된 부교감 신경 작용이 증가해 다소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는 곧 신체적 체력을 증가시키는 의미도 되지만 예민하고 초조한 마음을 없애주어 정신적 체력을 증가시켜준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감소에도 큰 효과를 보이는데요. 실제로 항우울제에 버금가는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게 바로 운동요법입니다. 우울증이 실제로 기운 부족이나 피로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력 운동은 어떨까요? 근력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테니 역시 뇌과학과 정신적인 측면 위주로 설명드릴 건데요. 근력을 향상시킬 시 이는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이어져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불안증과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 근력 운동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개선 등 두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뇌과학적 연구 결과도 밝혀졌습니다. 결론은 두 운동 다 신체적, 정신적 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둘의 적절한 조합으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 내외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시행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에서 300분의 중강도 주 5일 기준으로 나눠보면 하루 30분에서 1시간이죠. 그리고 그 절반 정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둘을 적절히 섞어서 해당 시간만큼 해주면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본인이 운동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 이동하는 동선을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루 30분 정도는 걷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 속도마저도 빠르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 등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도 해주는 거고요. 하루 1시간 이상 중강도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게 더 많은 신체 이점을 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니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싶으신 분들은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 2회 이상 중강도 이상의 근력 운동 역시 추가적인 건강상 이점을 준다 하고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을 마음에 새기고 적어도 이 시간만은 확보한다 생각하고 실천하시면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이 4가지만 잘 실천한다면 누구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는 곧 공부나 업무에 있어 최고의 퍼포먼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장담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의학적 지식과 공부 수행력 향상에 환상의 콜라보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력, 가입 버튼을 눌러 연수남의 진정한 멤버가 되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암기법 무기 창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학기 강력한 암기법 무기 제대로 장착하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추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당.